그래서 쪽수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없나? 표준 발음법 프린트 뭐 2개가 없어? 오케이. 그럼 좀만 기다려줘. 표준 발음법 2개 추가요. 경민이랑 승우 뒷자리에 있으니까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그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합을 원칙으로 한다로 지난 시간에 체계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쌤이 영상에 의문 체계라고 제목을 적어놨을 텐데 여러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자음 체계랑 모음 체계. 그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2항의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1개로 한다. 제3항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이 설명들은 다 패스를 해도 여러분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2번으로 가서 제5항에서 살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의문의 변동이니까. 제3장도 살필 것도 없을 것 같고 제4장의 받침 발음부터 시작하자. 3 속의 받침 발음 4장의 받침 발음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4장의 받침 발음에 관련된 의문의 변동의 종류 뭐가 있는지가 떠올라야 돼. 받침의 발음의 의문의 변동의 종류 2가지. 받침의 규칙에서 3개 되나? 받침의 발음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3개가 있어. 뭐가 적용돼야 되지? 동성 자리에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의문의 변동의 종류 첫 번째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 자음분 단수나 또 생각 안 난다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이 2가지는 딱 반응이 오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분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고 교체, 자음분 단순화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고 탈락. 그러면 집중 한번 해봐봐. 제8항의 받침 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자음만 발음해. 쌤 저 중간고사 때 되게 열심히 해서 이 부분 잘 아는데요 라고 해도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점검하자. 안 하기에는 또 찝찝하니까. 제9항의 받침에 으랑 크는 뭐로 교체시킬까? 으랑 크는 이거 뭐로 교체시킬까? 대표은 기억. 그 다음에 트까지는 전부 다 대표는 뭐로 교체시킬까? 디귿. 피읍은 뭐로 교체시킬까? 비읍. 그러면 그드브가 자음 체계에서 공통점이 뭐야? 그드브의 자음 체계의 공통점 생각해봐봐. 그드브. 자음에서 조음의 방법이 얘네들은 다 뭐다? 하여름이. 그드브 밑에다가 하여름이면서 소리의 세기가 평음, 격음, 경음, 예사소리, 빈소리, 거센소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예사소리의 평음이야. 그래서 평파여름의 그듭으로 바뀌어서 제9항 앞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제9항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은 평음의 파여름으로 바뀌어지는 평파여름 하다. 적고 평파여름아. 제9항에 평파여름아 크의 스스즈츠트의 프의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빼도 충분한데 왜 하시는지 개념만 좀 살펴보고 가자고요. 제10항 계속 이어갑니다. 4쪽 10항에 겹받침 그스, 느즈, 르브, 르스, 르트, 그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그느, 르브로 발음을 한다. 10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의문의 변동의 종류의 10항은 자음군 단수나 적자. 그럼 자단이라고 좀 적어줘. 넉의 그스가 발음될 수 없으니까 시옷이 탈락돼서 넉과 안따, 여덟, 넓다, 외골, 할다, 갑, 없다 다 됐지. 다만에다가 세모 표시하시고 별표 셋 너무 중요해요. 리을 비읍에서 대표음은 누구라고? 여덟과 넓다랑 외골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리을 비읍이니까 외골은 뺄게. 여덟과 넓다 알 수 있듯이 리을 비읍의 경우에서는 대표음이 리을이야. 근데 다만 밥다의 리을 비읍은 세본 했던 거 기억나요? 리을 비읍은 자음 앞에서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비읍으로 발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넓다 넓고 넓지에서는 리을이었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빈칸 하나 비어져 있으니까 하나 추가시키고 갈게. 넓다에다가 적하다. 가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어근이 만난 거야. 넓다라는 어근에 죽하다라는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가 될 때 널죽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 넓다라는 어근에 둥글다가 와서 합성어가 될 때 널둥글하다가 아니라 넙둥글하다. 넓다에다가 적하다라는 또 어근이 왔을 때 널적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발음해달라고? 넓적하다. 명심해야 돼. 리을 비읍은 대표음이 리을이야. 단 비읍으로 발음을 하는 2가지의 경우 밥다, 밥고, 밥제, 밥다의 활용형 비읍.
뒤에 널쩍하다, 널뚱글다, 넙죽하다처럼 어근이 결합이 되는 널다는 비읍으로 발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12항으로 계속 깊고 11항 밑에다가는 또 뭐라고 적어야 되지? 자음군 단수나. 겹받침 리을기읍, 리을미읍, 리을기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금읍으로 발음을 하는데 닭이랑 흑가랑 말다랑 늑지, 리을기읍의 대표음은 기억이라고. 근데 다만에다가 별표 셋 시험에 나와줘야지. 다른 품사가 아닌 용언이어야 해. 동사랑 형용사의 용언의 어간에다가 밑줄 용언의 어간 리을기읍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기억 앞에서 기억에다가 밑줄 어미 어간이 리을기읍으로 끝나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기읍의 대표음이 무엇으로 발음이 돼야 된다?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야. 막다 막고 막지었으면서 막다 막지었으면서 맑게 기억이 오면 맑게인 거야. 물고 기억이 오면 리을로 발음하자. 얻거나가 아니라 얼거나로 발음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예외 두 가지의 상황만 딱 기억해주자.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다. 하지만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는 경우 받다 받고 받지 넙둥글다 넙적하다 넙죽하다. 리을 기읍의 대표음은 기억이다. 근데 리을로 발음해야 되는 경우가 뭐다? 용언의 어가 리을 기읍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리을로 발음해라.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올 수밖에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올 관용어니까 띄우고 수 의존 명사니까 밖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올 수밖에에서 수밖에에서의 밖에는 조사이기 때문에 수에다가 붙여서 나올 띄우고 수 이겠죠? 제12항 겁니다. 아하, 히읗의 발음이 있었구나.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이 하다. 크지에 그드즈가 오게 되면 크트치야. 그러면 제12항의 1번에 얘는 무슨 종류의 의문의 변동이지? 의문의 변동 종류 12항의 1에다가 뭐라고 적지? 크디의 그드즈 맞아 축약인데 그걸 조금 더 유형으로 말하지 말고 종류로 얘기를 한다면 얘 거센 소리 내기지 축약. 앞에다 다시 넘어가 봐봐. 사장에 받침 발음에서 하나 더 적용한다면 거센 소리 내기에 축약이 있어. 거센 소리 내기 축약. 여기에서 비중은 많이 차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기에는 찝찝해서 빨리 하고 넘어갈 거야. 힘 좀 내봐봐. 거센 소리 내기에 축약. 그리고 질문하려면 한 번은 들어야 돼. 놓고 좋다 쌓지 많고 안탄 달치 다 됐어. 부침일에서 받침 그드브즈 뒤에 히읗이 결합되는 경우도 각하 먹히다 밝히다 밝히다에다가 누구랑이 한번 밝히다에다가 누구랑이 한번 쳐주시고 비교할게. 흑바덕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문제가 풀리니까 해야 돼. 밝히다는 동사 밝히다가 활용이 밝히다 밝히고 밝히지 동사지. 밝히까지가 한 어간이고 다가 어미야. 박다에다가 사동전미사 히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발음할 때 얘는 밝히다로 어간에서 바로 거센 소리 대기 일어나서 밝히다로 발음하면 되지. 거센 소리 대기만 일어나면 되지. 여기까지 끄덕끄덕. 오케이. 근데 흑화덕은 밝히다랑 좀 달라. 흑화덕 같은 경우에는 흑이라는 명사에다가 화덕이라는 명사에 각각의 형태 소지. 밝히다는 물론 형태소로 쪼개면 박 플러스 히 플러스 다로 쪼개지지만 여기에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밝히다는 한 어간에서는 바로 거센 소리 되게 해서 밝히다 하면 돼. 하지만 흑화덕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흑이라는 명사와 화덕이라는 명사면 자음군을 분할을 해야 돼. 그래서 흑화덕이고 그러고 나서 거센 소리 되게 일어나서 흑화덕이 되는 거야. 흑화덕. 그렇지? 이거 오늘 하고 그냥 하지 말자. 다른 반에서는 절대 안 할게. 그냥 오늘 하는 걸로 끝내버리자. 부침이의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스즈, 즈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하고 된소리 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거센 소리 되게 하면 돼. 옷한벌에 옷한벌 꽃한속이 나탄테 숫하다. 숫하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숫하다 과정 좀 생각해봐. 숫하다를 히읗 탈락이라고 하니까 끄덕끄덕 풀어온 경우가 있어서 꼭 살펴보고 가. 숫하다는 어떻게 하면 되지? 숫하다는 제일 먼저 뭐 할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숫하다. 그 다음에 뭐 할까? 거센 소리 대기 숫하다. 동의하신? 네, 히읗 탈락 아닙니다. 히읗 탈락은 어떨 때 탈락을 해야 되는지 히읗 탈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읗 탈락은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히읗 탈락이 아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 거센 소리 대기 해서 숫하다다. 5페이지 바로 갑시다. 이번에 크 뒤에 스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스를 스로 발음한다. 이건 그냥 다소, 만소, 실소.
크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중간가정 뭐하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아 일어나면 되지. 3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아. 그 다음에 붙임에서도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유음만 하면 되는 거야.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안내는 히읗만 탈락하면 되지. 그럼 얘들아, 안내에서 히읗 탈락이야, 자음군 단수나야? 안내에서 안내로 발음이 되는 경우 히읗 탈락입니까? 자음군 단수나입니까? 이제 대답하고 가야 되는데. 둘 중에서 히읗 탈락입니까? 자음군 단수나입니까? 자음군 단수나. 자음의 동성의 히읗이 탈락이 되는 히읗 탈락이 아닌 자음군 단수나. 그럼 히읗 탈락은 언제 일어나는지 좀만 기다려봐봐. 자음군 단수나라고 적고 가자. 히읗이 사라지는 자음군 단수나로 안내, 앉는. 그런데 자음군 단수나 하고 난 후에 리을과 니을이 만난다면 뚫다에다가 내가 오면 자음군 단수나 하고 나서 뚫, 내. 그러고 나서 뭐 하자? 유만 해서 뚫레 일어나는 거야. 할 수 있겠소? 오케이. 진짜 빨리 할게. 아니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내용 나오면 숙제하셔야 됩니다. 까먹고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숙제하셔야 됩니다. 자음군 단수나 하고 유음악까지 뚫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4번에 별표 좀 쳐줘. 4번에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4번 밑에다가 뭐라고? 히읗 탈락이야. 얘는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라 히읗 탈락이야. 히읗 탈락의 환경을 외웠으면 좋겠어. 히읗 탈락의 환경을 외워야 돼. 히읗 탈락은 뭐다? 밑줄거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가 와서 히읗이 연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라졌다면 이것은 뭐다? 히읗 탈락입니다. 제12항의 4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히읗 탈락이라고 적고 간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제4장의 받침 발음에는 총 4개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교체 현상, 자음군 단수나의 탈락, 거센 소리 대기의 축약,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 끝치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추가. 동성 자리에 히읗이 오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히읗이 탈락하는 무슨 현상까지? 탈락까지. 다 받침 발음 규칙이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침 발음에는 총 4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 소리 대기,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까지. 4가지가 있다는 거 진짜 역시 꼭 기억해야 돼. 받침 발음에서 히읗 탈락까지 추가시켰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나 접사가 와서 연음으로 나흥 해야 되는데 히읗이 사라졌지. 노하 해야 되는데 히읗이 사라졌지. 근데 아는 해야 되는데 안흥이 아니라 아는이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는 밑에다가 이거 비교 필기 좀 하고 가자. 아는 찾으셨나요? 아는 밑에 비교 필기 준비. 안타에다가 는이 오는 경우랑 안타에다가 은이 오는 경우랑 발음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돼지꼬리뼈 똑같이 히읗이 사라졌네. 않는. 똑같이 히읗이 돼지꼬리뼈 아는. 그런데 다른 음운의 변동이 적용이 되었다는 거야. 안타에다가 는이 와서 히읗이 탈락되는 거는 자음군 단수나야 히읗 탈락이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히읗이 사라져야지 히읗 탈락이기 때문에 얘는 자음군 단수나. 근데 얘는 안 올라가고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연음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사라졌지. 그럼 이거 자음군 단수나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히읗 탈락인가? 달라. 자음군 단수나랑 히읗 탈락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한번 이연사 힘차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나선 이제 속도가 또 나지. 제14항에서 13항으로 갈게. 콧받침이나 쌍받침이 밑줄 한번 꺼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다가 밑줄 다 알아요 라고 해도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해봐봐.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데 모음이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다가 밑줄 꺼서 밑에다가 형식 형태소라고 적어봐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지 말고 자음군 단수나 하지 말고 그대로 연음하면 돼. 깎아, 옷이 있어, 낮이 꽂아. 그럼 제14항 밑에다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X라고 좀 적어줘. 제14항 밑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X. 제14항은 자음군 단수나 X. 자음군 단수나 X가 한경 밑줄 꺼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에다가 밑줄 긋고 자음군 단수나 X. 제15항에서는 실질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실질 형태소에다가 밑줄, 대표음으로 바꾸어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자단 또는 음끝 하라는 거야. 자음군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고 그대로 연음해줘. 바타레가 아니라 바다레, 늪합이 아니라 늪합, 저점이가 아니라 저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수나를 적용을 하고 연음을 하는 거야.
알겠니? 6페이지로 갈게.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붙임으로 가자. 겹받침의 경우에다가 밑줄 자음은 단순한 해서 그 중에 하나만 올라가는 거야. 넉섭다가 아니라 넉없다. 달갑해가 아니라 다갑해야. 갑서치가 아니라 갑어치고 갑씻느니 아니라 갑있느니. 이해되시나요? 16항 X 할게요. 내가 몰랐던 내용이네 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돼. 제5장의 은의 동화. 동화 현상에는 총 3개가 있어. 뭐가 있었지? 동화 현상에 총 3개. 동화의 대표 첫 번째.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로 다른 녀석들이 만나서 한 녀석의 동화가 되는 첫 번째 번호 1은 구개음악. 음의 제5장에 구개음악 적어주시고, 두 번째, 하여름이 비음을 만나서 같이 코를 울리는 뭐로 바뀐다?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악. 그리고 세 번째, 니은과 리을의 결합에서 리을의 유음의 성질을 닮아서 변화가 되는 유음악까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비음악, 유음악, 리음악. 준비. 그러면 제17항에 받침 드트여야 돼. 종성 자리에 받침 드트, 물결 표시 갈게.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이에다가 물결 표시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와 만나면 드트가 뭘로 발음하면 된다? 드트로 바뀌어서 D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거야. 고디 듣다가 아니라 고지 듣다. 구디가 아니라 구지, 미다디가 아니라 미다지, 땀바디가 아니라 땀바지, 바티가 아니라 바치, 벼울티가 아니라 벼울치인데 제17항에는 구개음화라고 적으시죠? 그러면 제17항의 구개음화고 구개음화는 드트라는 치조음이 이라는 고모음을 만나서 이가 소리가 나는 입천장으로 소리 나는 위치를 옮겨갔기에 조음의 위치 동화입니까? 조음의 방법의 동화입니까? 조음의 위치 동화입니다. 조음의 위치 동화. 둘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만 한번 생각해봐봐. 동화의 목적이 뭐다? 드트라는 종성의 치조음이 잇몸 소리였어. 드드드드드 트트트트트 잇몸 소리였어. 이라는 뭐를 만나서 고모음.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 입천장에서 발음이 나는 고모음을 만나서 드트가 고모음이 있는 위치 가까이 다가가서 입천장의 구개음으로 드트. 무슨 동화? 조음의 위치 동화야. 조음 위치 동화라고 적어. 조음 위치 동화. 중간고사에서 선지로 하나 만들어줬었죠? 조음 위치 동화. 드트가 이를 만나서 드트로 조음의 위치를 동화시켰는데 그런데 조음 방법도 따라 변했어. 근데 동화의 목적은 이가 소리나는 위치로 바뀌어진 거지 이의 조음 방법을 밟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드트가 드트로 바뀌고 보니 조음의 위치에 동화를 시키고 보니 수반돼서 따라온 변화가 뭐다? 드트는 파열음이었는데 드트는 파찰음이거든. 조음 방법도 변화가 된다. 조음 방법도 변화. 조음 방법도 변화가 된 거지. 조음의 위치에 동화 목적이 있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 얘는 조음 방법의 동화가 된 거야. 이가 조음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어서 드트가 이의 조음 방법에 닮아서 드트로 바뀐 거야 라고 하면 틀렸어. 조음의 위치에 동화를 시키고 보니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뀐 거야. 이 말을 좀 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파란색 필기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17항의 붙임으로 갈게. 드디에 전미사 히가 결합된다면 히라고 발음을 하는 거에 드랑 흐가 거센 소리 대기가 되어서 트되고 그 다음에 트로 발음해서 붙이다, 닫히다, 묻히다가 되는 거죠. 제18항으로 갑니다. 받침 그드브 파열음이지. 파열음이 니은, 미음, 코를 울리는 비음을 만나면 니은, 미음 밑에다가는 비음이라고 좀 적어줄래? 비음의 니은, 미음을 만나면 제18항에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 여린이 찬장 소리 그가 이음으로 그나는 잇몸 소리가 미음으로 그나는 입술 소리가 미음으로 제18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비음화, 조음 방법동화라고 좀 적어줘. 비음화의 조음 방법동화,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린이 찬장 소리에 그가 이음, 그가 니은, 비음은 미음으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조음의 위치 동화 아닙니다. 비음화는 명칭도 한번 생각해봐. 구개음하잖아. 구개음으로 바뀌었어. 시조음인 애가 구개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음 위치 동화. 비음화. 비음이 아닌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어. 조음 방법 동화. 괜찮니? 조음 방법 동화까지 적었니? 18항에 비음하고 조음 방법 동화라고 적었으면 바로 7페이지 갈게.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책 넣는다, 밥 먹는다, 흙말린다 하시면 됩니다. 자음근 단순화하고 나서 흙말린다. 제19항으로 가자.
비음화가 끝난 게 아니야. 비음화의 규칙은 세 가지야. 받침 미음이응에다가 밑줄 끄시고 받침 종성 자리에 미음이응이 만났을 때 리을이 온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지는 제19항에는 리을 비음화라고 적겠습니다. 리을 비음화.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저씨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쌤이 너무 초조하네요. 제19항의 리을 비음화. 붙임은 받침 급의 뒤에 리을이 연결이 된다면 이거 착륙료로 시험 문제 나왔죠. 착륙료. 착륙료의 요금, 착륙하는 요금, 착륙료가 답이었잖아. 제일 비음화의 횟수가 많아진. 받침 급의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한다. 붙임 앞에다가는 상호동화라고 적어줘. 아무도 비음이 아니야. 상호로 같이 동화가 되는 거에서 순서가 중요했지.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이 리을이 다시 니은으로 바뀐다. 좀 적고 갈까? 착륙, 료. 발음 좀 적어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잠을 깰 수 있겠죠, 여러분? 시원한 거를 좀 먹고 힘을 내봅시다. 네, 오늘 숨을 때 한번 착륙하는 요금, 착륙료.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제일 먼저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순서가 되게 중요해. 기역이 이응부터 바뀌면 완전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뀔 근거가 없어져. 환경이 없어져. 그러면 착, 육, 요,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뀝니다. 누구와의 결합에서 기역이랑 리을이랑 만났어요. 기역이랑 리을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착, 육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이 니은이 이제 기역을 뭘로 바꿔주는 비음화의 환경이 됩니다. 기역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아까 18항 적용해서 발음해봐봐. 어떻게 발음하면 되지? 창융요, 창융요. 총 횟수에서 얘네 2번, 그리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어지는 거에서 4번으로 시험 문제는 냈던 거야. 그치? 2학년들이 1학년일 때 시험 문제 나왔나요? 4번. 그 받침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기억을 이응, 기억이 미음으로 바뀐다. 오케이. 맞나? 조금만 힘내봐봐. 근데 좀 적었으면 좋겠기는 해. 착륙료를 안 적은 사람들은 적고 가자. 근데 밑에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하고 있을게. 20항에 니은은 리래. 이 말 되게 중요하지. 앞이나 뒤에다가 밑줄. 앞이나 뒤에 니은과 리을이 앞이든 뒤든 만나면 리을로. 그래서 물난리 너무 괜찮은 예시지 않나요? 물난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물난리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물난리. 다만에다가 제목 이번에도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고고에서는 언급이 되니까 리을과 니은이 만났는데 지금 이 11개의 단어는 비음화의 환경이 아닌데 유음화의 환경인데 비음화를 해버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밑줄 끌게.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해다 밑줄 끄시고 유음화를 해야 되는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해라 밑줄 뭐라고 적지? 비음화라고 적어줘. 비음화. 의결란이어야 되는데 의견란. 인질란이어야 되는데 임진란. 생산량이어야 되는데 생산량.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지? 3음절 이상의 한자어들이 넣으면 3음절 이상의 한자어라면 유음화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음화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 괜찮지? 그럼 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시험 범위 아니야. 제6장에 경음하야. 된소리 대개에서 얘들아 이게 해당이 되면 된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제5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뚜렷한 까닭에 23항부터 27항이라는 뚜렷한 까닭에 의해서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된소리로 적을까 말까? 맞춤법에서 적지 마.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어개가 아니라 어깨, 오바가 아니라 오빠 된소리를 적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니까. 노란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 몽땅 이런 애들 된소리로 살짝 된소리를 적어줘야 돼. 그런데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23항에 해당하니까 된소리를 적지 말자. 법석 이런 애들 있었지, 그지? 깍두기 있었잖아. 깍두기로 발음해도 깍두기라고 적으라고. 하지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씁쓸이나 짭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된소리로 적었어야 됐죠, 그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23항 시작할게요. 받침 이게 제일 포괄적이야. 제일 포괄적인 된소리 대기 첫 번째 규칙.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조면 끄트브스즈로 발음한다. 국밥, 깎다, 어때다. 제 24항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어감 받침 니음니음에다가 밑줄. 용언의 어감이 니음니음으로 끝나고 자음군 단순화 시켜도 니음니음으로 끝나고 뒤에 그드브 조면 끄트브스즈.
다만 키동사동 전미사 키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에다 밑줄 쭉 그으시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이유 생각해볼까? 아, 쌤, 저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은 다 맞췄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만큼은 좀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키동사동 전미사 키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 안기다에서 니은 뒤에 기가 왔잖아. 왜 안기다로 발음하지 않지? 감기다에서 감에 미음 뒤에 기가 왔잖아. 왜 감기다로 발음하지 않지? 뭐 때문에? 용언의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 어미가 그 뜻을 지어야 돼. 어미가 그 뜻을 지. 그러면 안기다는 안기다, 안기고 안기지에서 안기까지가 뭐이기 때문에 어간이야.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로 끝났어.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로 끝났다고? 이로 끝났어. 어간이 이로 끝났다. 감기다도 마찬가지야. 감기다도 감기에 이로 끝났어. 감 뒤에 기가 온 게 아니라 감기 뒤에 가가 온 거야. 감기다까지가 어간이야.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이 나야 돼. 오케이. 그러면 26항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야. 그드브스지가 아니라 드스지라서 우리는 어떻게 외우기로 했지? 하리는 DCG로 외우기로 했어. 27항 바로 갈까? 쪽. 용언의 가정사형 전성어이 리을 뒤에 그드브스지 왔을 때 할 것을, 할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만날 사람 띄어쓰기도 해야 되지.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것도 의존명사, 적, 대, 곧, 바, 도리, 수, 사람 다 띄었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것이지요.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을 하더라.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도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 28항 밑에는 된소리 내기가 아니라 우리 특별히 뭐라고 적어야 돼? 사이소리 현상이야. 제28항에 해당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적어줘. 사이소리 현상이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는데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어근과 어근의 합성명사여야 되고 두 번째, 수누리말이 하나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지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자리가 있지. 그런데 문꼴이 완벽해. 문이라는 명사의 어근에 골이라는 어근에 우리 수누리말의 어근과 어근의 결합의 합성명사야. 그리고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 문꼴이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사이시옷 받쳐 적자 하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고 했는데 문에 니은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고리 사이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겠습니까? 요거 하나 표시해줄래. 사이소리 현상이라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고 싶은데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이유는 뭐다? 앞말이 모음으로 안 끝나서 눈동자, 동자라고 발음이 나서 수누리말의 눈과 동자 사이시옷 받쳐 적고 싶은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사이시옷이 못 들어간다. 감각, 발바닥, 초승달, 사이시옷이 못 들어간다. 근데 발바닥 가지고 막 그 산세 가지고 24항 용언의 어가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지 왔으니까 산세 된소리 되기 24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산이라는 명사지 용언의 어간이 아니니까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쌤이 방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술잔 봐봐. 술잔 가지고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 26항에 된소리 되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술이라는 한자어가 아니라 술이라는 수누리말입니다. 잔에다가 술잔하면 사이소리 현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사이시옷을 못 받쳐 적는다. 괜찮지?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좀만 힘내보자. 제7장의 음의 첨가인데 제29항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니은 첨가라고 적자. 니은 첨가. 근데 얘네들은 말이야.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환경이 아니야. 솜이라는 어근에다가 이불이라는 어근이 만났지.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에 솜, 이불하고 니은이 덧났는데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 니은이 덧났어야지. 니은, 니은. 뒤에다가 일이 와서 뒷니을 이러면 니은, 니은이 덧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는데 솜은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니은 첨가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니은이 덧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리불에서의 호세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애들은 적사예요. 막일의 막도 적사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가 오면 니은이 첨가가 되어서 발음이 난다. 선생님 이거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그 니은 첨가인가요? 라고 하면 환경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잖아.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야, 여, 요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가 되더라. 다만 다음과 말들 니중 금융 하나 체크해놓을까? 금융도 되고 금융도 되고 니은 첨가해도 되고 연음해서 발음해도 되고 10번 가자! 너무 알겠나? 그리고 붙임 1은 한번 기억해줘야 돼. 니은 첨가하고 나중에 유음화 시키는 거 괜찮아? 들리라고 나서 들림
서울역에다가 체크 하나 해주시죠. 물량에다가 체크 하나 해주시오. 니은 첨가하고 나서 유음화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할 때도 니은 첨가 가능해. 감안에다가 뭐 이런 단어들은 니은이 첨가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니은이 첨가가 안 돼. 3일절이 아니라 3일절. 송별년이 아니라 송별년입니다. 송별년. 여러분 월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월에다가 요일 완벽하게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이하요로 시작해서 니은 첨가되고 유음화 일어나서 월요일이라고 발음을 하고 싶지. 근데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니은을 첨가를 시키지 않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야. 월요일이야. 월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뭐라고? 일요일이야. 예외입니다. 예외. 3일절이 아닌 건 아시겠죠? 3일절이면 알겠죠? 그리고 송별년도 마찬가지야. 니은 첨가해서 유음화 시켜서 송별년 하고 싶지. 송별연이야. 기억해야 돼. 알았지? 등용문 하고 싶지? 등용문이야. 예외만 좀 기억해 놓을까? 니은을 첨가시켜야 되는데 니은을 첨가시키지 않은 625가 아니라 625. 3일절이 아니라 3일절. 송별연이 아니라 송별연. 등용문이 아니라 등용문. 월요일, 일요일.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다 써. 그러면 제 30항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은 단어들은 칠판에서 한번 보고 갈까?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 소떼랑 콧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소떼. 발음, 의문의 변동, 규칙 적용 뭐 할까? 소떼 첫 번째 1번 단계. 뭐 하지? 소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음 과정은 2개. 문자리 끝소리 규칙, 소 더하기 대. 그 다음 뭐 적용? 그드그 뒤에 그드브스 조면 뜨뜨뜨뜨뜨 벤소리 대기 23항. 그래서 발음 최종적으로 소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솥은 솥따라하기 대로 시옷이 지가 가진 시옷이야. 사의 시옷이 아니야. 소떼의 시옷은 솥의 시옷이야. 사의 시옷이 아니야. 그런데 콧대는 발음이 어떻게 나지? 코 더하기 때에 콧대야. 그래서 사의 시옷이 들어온 거야.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콧대. 벤소리 대기 24만 콧대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콧대로 발음이 나서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 소누리말 코에 대라는 소누리말이 만나서 코대가 아니라 콧대라고 발음이 돼서 사이쇼시 첨가가 되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벤소리 대기가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발음이 뭐야? 콧대야. 그리고 사이쇼시 들어오고 난 후에 발음 뭐도 허용한다? 콧대도 허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아. 그냥 사이쇼시 첨가가 된 콧대를 두 가지의 발음으로 허용을 한다. 원칙은 뭐다? 콧대가 원칙. 사이쇼시 들어온 녀석이니까 고려를 해서 콧대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이렇게로 30항이 그 내용입니다. 내와 가가 많아서 내가가 원칙의 발음이지만 사이쇼시 들어와서 내가로 발음도 허용하더라. 배점과 대패빵 그리고 니은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 콧날 같은 마루 사이시옷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발음이 나면 니은이 덧나는 것으로 발음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의문의 변동 이제 완전 안녕. 문제풀이만 하자. 문법은 쌤이랑 같이 이렇게 강의식으로 수업하면 안 돼. 백날 첫날 듣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더 푸시고 한 문제라도 더 피드백 받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갖고 가셔서 전부 다 자기가 가진 기본국어랑 문제들 다 푸시고 다 통과해서 부족한 문제들 이제 쌤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파란색 교재로 가봐. 네, 파란색 교재. 그거 하자고. 쌤이 2학년 책에 문법을 넣었는지 기본국어를 넣었는지 한번 볼까? 네, 갔다 오세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학교에서는 의문의 변동 다 끝났죠? 비음한, 요가, 부비음한, 대소리 대기 규칙 다 한 거잖아, 그지? 이걸 좀 잘 봐줘야 돼. 리을 탈락과 모음 탈락은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68, 169 지나고 문제 다 풀어와야 돼, 알았지? 문제 다 풀고 모르겠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 고고에서의 한글 맞춤법 가지고는 전혀 안 살피셨어. 이거는 안 해? 지금 안 해. 다른 부분 먼저 하고 오케이. 하나 꼭 얘기해줘. 일단 같이 살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넘어가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미리 좀 풀어줘. 한글 맞춤법 여기 문제까지도 좀 미리 풀어줘. 보고 문제까지 알았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한글 맞춤법 넘어서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문법 요소 192페이지 맞나요? 어디까지 했어요? 192. 다 했어. 190에서 어디까지? 다 했다라고 생각. 수로 얘기해봐. 문법 요소를 다 했고 또 문제풀이 다 했고 그러면 국어의 변화를 하신다 안 하신대? 하시는데 누적이네. 그러면 시험 보니까 국어의 변화면 국어사인데 이걸 누적으로 넣겠다라는 거는 의문의 변동도 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문법 요소 다 끝낼게. 문법 요소 192페이지 펴자. 다 끝내버리자. 근데 문장에 짜임새까지 넣고 오케이. 192쪽 문장과 문장 성분의 개념. 돌리면서 전통 깨놨구나. 전개선이 목을 치러 달려간다. 문장에 대한 정의 기억해야 돼.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 생각 분간이 감정 분간이 완결된 내용이라는 문장 성분의 필수 성분을 다 갖춰야 돼.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 문장이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해. 문법적 기능에다가 밑줄 그시고 각각의 구성 요소가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문장 성분의 종류로 가면 생략하면 안 되는 문장 성분이 뭐다? 구성분이라서 골격에다가 밑줄 필수적인 문장 성분, 필수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반대는 수의적이라는 말이야. 생략이 가능한 것은 수의적이라고 말할 거야. 문장에서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체, 상태나 성질의 형용사의 주체나 동작의 동사의 주체를 우리는 주어라고 부르자. 주체에다가 밑줄 그시고 학생이다 하면 누가? 그는 따뜻하다 뭐가? 햇살이 같이 가다 누구도? 나도.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야. 동작의 동사와 동작 밑에다 동사 한번 적어주시고 상태, 성질 밑에다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적어주시고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야.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무엇이다의 품사는 어떻게 되지?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이다. 어찌하다는 동사, 어떠하다는 형용사라고 보면 되지.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 무엇을 누구를 해당해 좋아하다 뭐를 강아지를 먹는다 뭐를 밥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보어는 서술어 딱 두 개야.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 되다 아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보충해주는 말에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 말로 보어가 쓰이더라. 배웠다 뭐가 고등학생이 아니다 뭐가 화가가. 부속 성분은 뜻을 더해주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데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어떤 신발, 무슨 신발, 누구의 신발, 신발은 신발인데 황신발, 이름은 이름인데 나의 이름, 꽃은 꽃인데 예쁜 꽃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관용어는 생략을 해도 되는 게 일반적이야. 왜?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수의적이지만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관용어가 있어. 관용어 옆에 분간 있다가 필기하고 갈게. 필수적 관용어. 대체적으로 관용어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관용어가 있어. 필수적 관용어. 나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설 자리가 없어서 못 일어서고 있어요 하면 일어서는 자리 있으니까 얘기해봐봐. 필수적 관용어 어떤 경우인지 니네가 맞춰야 돼. 필수적 관용어는 뭐를 수식해주는 관용어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지. 띄어쓰기랑 관련해서 얘가 없으면 얘 명사는 올 수가 없어. 맞아.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는 필수적 관용어야. 적자. 필수적 관용어에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야.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수 있다라고 하면 쏠 수 있는 건지 잘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찰 수 있는 건지 쏠 수 있는 건지 반드시 뭐 할 수 있는지 앞에 꾸며주는 관용어가 필요해. 그래서 새뿐이다 라고 했을 때 새뿐 품사 뭐가 돼야 되지? 새뿐이다에서의 뿐은 뭐가 돼야 되지? 수사 뒤에 뿐은 조사. 관용사 뒤에 기다릴 뿐이다. 뿐은 의존명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띄어쓰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부사어는 용언이나 간영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해줘서 뭐를 수식하는지 좀 잘 따져줘야 되는데 좋기는 좋은데 참 좋은 거랑 달리기는 달리는데 빠르게 달리는 거랑 역시라는 부사어가 그는 전문가답다의 문장 전체를 수식해.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관영어도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필수적 관영어가 있어. 필수적 관영어라고 적어. 필수적 관영어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되지? 필수적 부사어라고 적어. 이거는 동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삼다라고 하면 누가 무엇을 원수로 삼았는지, 은인으로 삼았는지, 무엇으로 삼았는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그래서 필수적 부사의 서술어에 따라서 무엇으로 삼는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적 부사어, 무엇으로 삼는지, 필수적 부사어의 경우는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필수적 부사어 있다. 동사에 따라서 부사어가 생략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줘. 독립성분에서는 문장의 주성분 및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성분으로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감탄이나 놀람이나 부름이나 응답을 나타낼 때 지으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좀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필기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억할 수 있겠어? 관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품사. 예쁜 수지라고 했을 때 예쁜이 문장 성분으로는 수지는 수지인데 예쁜 수지하고 꾸며주니까 예쁜의 문장 성분으로는 관영어지. 근데 품사는 예쁜은 관영사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예쁘다라는 기본 형태로 돌아가서 형용사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거 하신 것 같아? 안 하신 것 같아? 필기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말로만 좀 하고 갈게. 예시도 있으니까 관영어의 허는 관형사야.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 허는 허니라는 올드라는 의미를 고정이 된 것으로 형태가 활용이 되지 않아. 나의도 나라는 대명사 뒤에 의라는 조사로 활용이 되지가 않아. 나의는 활용이 되지 않아. 예쁜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돼? 형용사라고 좀 적어줘. 얘가 관형사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형용사라고 적어줘. 형용사.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 달리는 수지. 달리는 수지. 달리는 수지는 수지를 수식하니까 달리는 문장 성분으로는 뭐가 되지만 관형어. 근데 품사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달리는 수지에서 동사야, 동사. 잘 알고 있네. 그 다음에 부사에서도 한번 해보자. 차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는 문장 성분으로서는 부사어 맞지? 근데 품사를 물어보면 빠르다로 돌아가는 활용이 된 형태니까 빠르다를 생각하면 품사는 뭐가 돼야 돼? 형용사 하는 말.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거 문제에서 만나면 하자. 그리고 지은아라고 불렀을 때 부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감탄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은이라는 명사에다가 아가 뭐라고? 혹격조사라고 알아볼 수 있겠어? 지은아는 혹격조사인 거 찬성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192페이지 문장의 짜임새로 가보자. 문장에서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냐 두 번 이상이냐? 한 번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 한 번이면 혼문장,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이면 무슨 문장? 견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 견문장이 문장과 혼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것이 연결어미에다가 밑줄 대등하게 이어지는 연결어미 고나, 면, 나, 지마, 든지 문장의 어순을 뒤집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해도 되지. 슬프지 않았지만 경기에 졌다. 똑같은 의미지. 하지만 동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동속적 연결어미에다가 밑줄 뭐뭐 하면 뭐뭐 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는데 라는 연결어미에 의해서 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두 문장의 어순이 뒤집어졌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잖아. 근데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었다. 완전 다른 의미죠.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려고 약속에 늦었다. 완전 다른 의미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판단해주세요. 괜찮습니까? 대등이냐 종속은 두 문장의 어순을 뒤집어서 판단하자. 193페이지로 가서 암기 문장의 절의 종류 5가지 크게 별표. 요거 하나만 좀 이거는 잘 구분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게. 명사형 전성어미 붙여서 명사절 만드는 거야. 두 문장이었어. 그가 범인이다. 그것이 밝혀졌다. 그가 범인이다에 가를 떼고 미음을 붙여서 그가 범인임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주격조사 이랑 어울려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가 범인이다에 가를 떼고 미음을 붙인 그가 범인임 무슨 절? 명사절.
네가 오다 나는 그것을 기다렸다. 그것을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내가 들어갈게. 네가 오다에서의 달을 떼고 기를 붙여서 네가 오기자를 가로로 묶으시고 목적격 주사 늘이랑 어울려서 전체 문장에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네가 오기까지가 무슨 절? 명사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은 문장 성분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 예시 하나만 더 적고 갈까? 그가 오기 전에 떠나라. 그가 오기 전에 떠나라. 마주치지 마. 그가 오기 전에 떠나라. 그러면 그가 오다 그 전에 떠나라겠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게. 그가 오다에 달을 떼고 기를 붙여서 변신. 그가 오기의 전이다. 전은 전인데 그가 오기 전. 전이라는 명사 수식하니까 그가 오기는 무슨 역할하는 명사절? 관용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야. 사례가 중요한 걸로 기억해줘. 명사절인 주어랑 목적어 역할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역할도 해. 관용어 역할하는 명사절의 예시로 그가 오기 전에 떠나라를 적고 가자. 그가 오다 그 전에 떠나라에서 전을 수식하는 그가 오기는 관용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집에 가기에 이르다. 이르다 하자. 이르다. 집에 가다 그러기에 이르다. 집에 가다에 가 떼고 집에 가기 명사절로 변신. 이르다를 수식하면 무슨 역할을 하는 명사절? 분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 그 다음에 관형절로 갈게. 내가 좋아하다 그 과목은 국어이다. 내가 좋아하다에 달을 떼고 내가 좋아하는 이 되면 과목을 수식해주는 관형절이 되고 관형절의 전성어미는 전부 다 시제를 드러낼 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이라는 좋아하다라는 형용사 뒤에 는이 붙으면 이거 좋아하다 형용사 아니네. 동사네. 동사. 그렇지? 는이랑 결합했다라는 말인 즉슨 예품사가 결정이 되잖아. 형용사 뒤에는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일 수가 없어. 좋아하다가 동사라서 는이 붙었고 내가 좋아하는 애 시제를 꼭 물어보고 싶어. 좋아하는 애 는이라는 전성어미가 드러내주는 시제는 뭐다? 동사 뒤에 는이 붙어서 현재 시제 드러낸다라고 강조 많이 했었잖아.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좋아하는까지가 과목을 수식하는 관형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산도 없이 가로 묶어서 걸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절. 토끼는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어에 뒤에 주어 서술어가 전체 문장의 서술절. 그 집은 지붕이 낡았다 해서 주어 서술어가 앞에 지분의 서술어가 되어서 서술절. 자기 말이 옳다라는 완전한 문장 뒤에 고랑 라고 붙이면 안 되지. 솔직히 직접인용이랑 간접인용은 꽤나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쌤이랑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필기 가지고 와서 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간접인용이랑 직접인용이랑 서로 바꾸는 거나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칠판에서 쌤은 이 얘기 꼭 하고 가고 싶어요. 코끼리는 호박이다. 코끼리는 조류가 아니다. 두 문장에서 문장의 짜임이 동일하다. 문장의 짜임이 동일하다. 그걸로 완전 조사가 동일하게 붙었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로 문장의 짜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이것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서술절, 부사절, 관형절 잘 구분하는구나. 코끼리는 주어, 코가 주어, 길다 서술어. 길다 뭐다? 코가 길다. 근데 코가 길다가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가 않아. 주어를 또 필요로 해. 그래서 코끼리는 이라는 주어가 와서 주어 서술어라면 뒤에 주어 서술어가 뭐가 돼야 되지? 역할을 해주는 서술절이야. 아니, 코끼리는 주어. 아니다 주어 하면 돼 안 돼? 되다 아니다 돼. 보충해주는 말은 뭐라고? 부어 아니다 서술어로 혼문장이야. 주어 보어 서술어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인 전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이라서 문장의 짜임새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땡이야. 괜찮니?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다. 냉장고에 넣었거든. 물이 얼음이 되다. 문장 성분 뱉어봐봐. 물이 주어. 해당이다 앞에 보충해주는 얼음이는 보어. 해당은 서술어. 그런데 물이 격조사의 힘이 이만큼 강력하네. 물이 얼음으로 되다. 물이 주어. 되다 얼음으로 되다로 수식하는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 달았기 때문에 주어
부사어, 서술어. 할 수 있겠니? 격주사의 힘이 이마마이 강력하네요. 이렇게 기억해요. 복격주사 이가 오면 보어고 으로 부사격주사 오면 대라를 수식해주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예외적인 경우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고, 솔직하게 말해서 문법은 개별 시간을 가지냐 안 가지냐지. 이 백날 쌤이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 한 번이면 본문장,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 두 번 이상이면 견문장인데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지면 이어진 문장, 전성어미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다른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에서의 역할을 한다면 저를 아는 문장, 이런 얘기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사기가 돌아가고 있으니 집에 다 들고 가셔서 열심히 풀어보시고 개별 시간을 정해주세요. 193페이지 높임 표현으로 바로 갑니다. 주체 높임 또 해야 되나? 주체 높임에서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주체 높임의 방식, 실현의 방법 첫 번째. 선언어미 시 사용해라. 하다 대신에 하시다.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 사용해라. 명사계에 님 붙여라. 색수어휘 계시다랑 잡수시다인데 색수어휘가 객체를 높이는 건지 주체를 높이는 건지 헷갈리면 객체는 4개밖에 없어.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빼고 높이는 특수어휘라면 전부 다 그냥 주체인 거야. 계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잡수시다. 전부 다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아니면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체 높임으로 가서서요.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식은 동사 4개. 들이다, 모시다, 뵙다. 뭐 빠졌지? 여쭙다 하나 적어줄까? 여쭙다. 그리고 상대 높임법에서 이거 꽤나 열심히 했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해체랑 비오체인데 좀 뭐는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갑시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걸 많은 학생들은 하십시오체로 풀어. 갑시다는 하오체, 하오체. 자, 우리 갑시다. 선생님한테 갑시다라고 할 수 있겠니? 선생님 우리 오늘 축구합시다. 체육 선생님한테 할 수 있겠어? 축구합시다는 하오체. 동년배지간에 서로를 대우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세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막힐게요. 가는구려 하오체, 가는구먼 하게체, 가는구나 해나체. 이 문장의 서술어만 보시고 이게 무슨 체인지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 수 있다면 194페이지로 가볼게. 문제가 나오지 이제 아니구나. 오늘 다 끝낼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 문제 많이 풀어서 무조건이니까 이번 회사의 판가름은 고전소설 만복사 작곡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 책 만들어 놓을게요. 1번부터 한 5번까지나 끝번까지 다 나와겠지. 그러면 문학은 현대시의 농무 전문가에 삼으시고 이건 천성희 쌤이지. 천성희 쌤이 하시는 반도 있고 김상경 쌤이 하시는 반도 있는 거야. 근데 주는 누구야? 누구셔? 천성희 쌤이야 김상경 쌤이야? 문법이 쌤은 지금 김상경 쌤이 하시는 게 주인 것 같은데. 자, 모든 반이 골고루야. 진짜? 그럼 누가 내시려나? 쌤 생각에는 문법이 김상경 쌤 같거든. 그리고 문학은 다 천성희 쌤이 내실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원래는 문학을 김상현 쌤이 하셨어? 그러면 천성희 쌤이 수업하는 반은 그러니까 반 수가 적어? 몇 개야? 몇 반이 지금 하지? 저희가 천성희 쌤 다. 천성희 쌤이 문법도 다 하셔? 문법도 맞춤법도 다. 다 하셔. 교과서도 하시고 김상현 쌤은 아예 안 들어오셔. 교과서는 상경 쌤이 하시고. 이거는 그거는 그냥 천성희 쌤이 하시고 맞춤법 빼고 지훈의 반도 똑같아? 그러면 교과서를 김상경 쌤이 담당하고 그거는 근데 김상경 쌤이랑 문법을 낼 것 같은데 지금 김상경 쌤이 고고 문법을 하는 반도 있잖아. 맞지? 없어? 그래? 그럼 천성희 쌤이 내시겠네. 그럼 고고의 문법은 이제는 천성희 쌤이 김상경 쌤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실제 요소도. 오케이. 그러면 천성희 쌤이 내신다 문법을. 그럼 김상경 쌤이 맞춤법이랑 아웃칼레랑 그 다음에 문학을 그럼 김상경 쌤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까? 문학을 하시는 만복사적 포기는 그럼 누가 수업을 하시는 거야? 천성희 쌤이. 오케이. 그럼 그거는 천성희 쌤 위주고 지금 교과서가 김상경 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김상경 쌤 한글 맞춤법 끝나고 나서 뭐 하실지 얘기해줘. 아웃칼레는 다 끝난 거 맞지? 네. 그러면 교과서는 지금 아웃칼레랑 한글 맞춤법이랑. 오케이. 그러면 이거 국어사도 이 문법도 다 김상경 쌤 아니라 천성희 쌤이 좀 주로 내실 것 같아. 194페이지 가자. 시제.
근데 너무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교과서 필기가 없네. 김상경 쌤이었다면 교과서 필기를 막 하시면서 수업을 하는데 천성희 쌤이기 때문에 교과서 필기가 많이 없네. 없는 거군요. 194페이지 가자. 화자가 말하는 시점 발화시를 기준에다가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해. 사건시를 기준으로 발화시와의 선후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말을 하는 발화시가 기준이라는 걸 진짜 강조해야 돼.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선후관계를 따질 때 시제에 대한 정의가 찰크닥 맞는 겁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와의 선후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사건시가 발화시가 기준이야. 발화시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그럼 과거 시제 선어 말하면 아까 두 번 사용하면 단절된 과거, 회상하고 싶다면 더를 사용해. 관형 사용어미 은과 니은이랑 던인데 이거 뭐를 고려하지 않았지? 품사를 고려를 하지 않았어. 품사를 고려를 해서 은과 니은이나 던을 따져줘야 돼. 그래서 필기를 좀 하고 가. 천상희쌤 이 부분에서 품사, 동사, 형용사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생각해볼까? 동사랑 형용사가 관형사랑 전성어미 달리 붙는다라는 설명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근데 알아야 돼. 예시 적고 가자. 먹은 빵, 먹던 빵.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잖아. 의문문적 이 형태의 은이 와. 그리고 저는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가다처럼 모음으로 끝나면,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면 간 사람, 가던 길. 좀 중요시 다루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와서 과거 시제.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 붙여서 과거 시제를 드러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물론 절도 되겠지. 먹은 빵 이걸로 뭐가 관형절이 되는 거야. 간 사람 이거 혼자서도 뭐가 관형절이 되는 거야. 먹던이랑 가던에서는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고 형용사도 상관없어. 예쁘던 수지가 이제 늙어버렸네 라는 거. 잘 달리던 수지가 달리기 실력도 떨어졌네. 수지 늙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뒤에는 뭐만 붙일 수 있다? 덧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동사 명심, 간소 동사 명심, 형용사 뒤에는 뭐만 붙일 수 있다고? 덧만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은과 니은이 형용사 뒤에는 과거 시제로 드러나지 않아. 예쁘던 수지, 달리던 수지 이렇게로 쓰면 좋겠다. 이거는 설명 안 하셔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자. 그 다음에 계속 과거 시제는 끝. 은과 니은은 어디에만 붙는다고? 동사 뒤에만 붙는다. 더는 동사 형용사 둘 다 붙는다. 시간 부사어 어제랑 아까 결합 가능하고. 현재 시제 가자.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데 선어말어미 는과 니은이 동사한테는 붙는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이는 선어말어미가 붙지 않아. 이쪽 쭉 보고 가자. 동사는 선어말어미 는과 니은, 형용사는 선어말어미에다 X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도 별표. 동사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현재를 나타내고 싶다면 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는 동사 뒤에 붙었던 은과 니은이 붙는 거야. 그럼 또 필기하고 가자. 먹는 빵, 가는 사람. 동사 뒤에는 은이 붙지 않아. 동사 뒤에는 현재 시제를 드러내려면 뭐를 붙여야 된다?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이 는을 붙이자. 동사. 앞에 말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이 의문문적 이 형태는 뭐라고? 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형태의 한 개, 는만 붙이자. 그런데 형용사는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자고. 시제랑 연결시켜서 형용사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니 예쁜 수지, 그리고 어떤 수지? 키가 큰 수지. 둘 다 모음이네. 자음으로 끝나는 말에서는 뭐가 있지? 자음으로 끝나는 말에서의 수지 수식해주는 말 뭐가 있을까? 작은 수지 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은,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 그래서 은과 니은이 아까 동사한테는 과거 시제가 되었잖아. 이거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먹은 빵은 과거, 예쁜 수지는 현재, 작은 수지 현재. 근데 먹은 빵은 과거, 간 사람의 니은은 과거. 그건 좀 기억하죠. 간 사람의 니은은 과거고요. 먹은 빵의 은은 과거고요. 작은 수지의 은은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 예쁜 수지에서의 니은도 현재 시제. 이건 좀 기억하자고요. 여기서도 설명 나왔네. 천상희 쌤도 얘기하셨을 것 같네. 동사는 관형사형어미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는 은과 니은이 붙는다.
된다는 거. 미래 시제는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인 거에서 동사 형용사 구분 없이 다 서나말어미 계시랑 미고 가정사의 어미는 앞에 말이 잡으로 끝났다 을 모음으로 끝났다 리을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동작상도 이제 어려울 거 없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안고 있다라고 하면 안고 있는 거에서의 동작이 진행인 거야. 그리고 먹어가다라고 하면 진행이야. 먹으면서 학교로 갔다 뭐가 하면서는 진행이야. 그런데 완료상은 앉아있다만 기억하자고. 앉아있다 피어있다 적어가자. 앉아있다 피어있다 적어주시고 앉아있는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앉아있으니까 이거 진행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 안고 있다가 진행이고 동작은 앉아있다 이미 엉덩이가 붙어서 완료인 거야. 피어있다는 거는 피고 있다가 진행이고 이미 핀 동작이 끝났어. 피어있다는 완료야 완료. 피어있다랑 앉아있다가 완료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낼게요. 기동이랑 사동까지 좀만 참아요. 기동 표현은 이거 하는 거야. 힘내. 주어가 제 힘에다가 동그라미 능동. 다른 동작에 의해서 당하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피동.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성비사 이희릭이 붙이자. 쌤이 좀 잘 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의문의 변동이랑 쌤 생각에 문법 용어들은 1대1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 얘기 그만 듣고 가자. 명사에다가 전미사 대다 붙여도 돼. 관찰대에 하다 대신에 대다. 관찰하다의 기동 형태 관찰대다. 기록하다는 기록대다. 복구하다의 복구대다. 얘네들은 다 접사 붙였기 때문에 파생적 기동이야. 이희릭이나 대다 붙이면 파생적 기동이야. 통사적 기동은 아어지다. 멀어지다. 멀다에다 멀이다 멀히다 멀리다 멀기다. 멀다에는 이희릭이가 붙지 않아. 그러면 아지다. 만들다에다가는 만들이다 만들히다 만들리다 만들기다 접사가 붙지 않아. 그럼 만들어지다. 그리고 능동사의 어간에 포괄적으로 개대다 붙이면 다 피동 형태 만들 수 있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나. 고양이가 쥐를 잡았어. 그럼 쥐 입장에서는 당했지.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서 195페이지 가시죠.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면 주동, 주어가 부사어에게 그 행위를 시켜서 부사어가 그 행위를 하면 사동이야. 주어가 시키고 부사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볼까? 어근에다가 이희릭이 우구추 붙일 거야. 신발을 신기다에서의 강물을 오염시키다. 하다 대신에 시키다 붙이는 거지. 입원하다 대신에 입원시키다. 옷을 입게 하다, 대하다 붙이면 장형의 통사적 사동. 얼음이 녹는다. 지 스스로 녹았어. 그러면 햇빛이 얼음을 녹인다. 이런 거 만드는 거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쌤한테 그냥 1대1로 하기로 했다 이거는. 막 이거 가지고 막 칠판에다가 아이가 밥을 먹는다. 할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적침할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1대1로 하기로 하자. 목적어가 없는 사동문의 예시입니다. 주동이 얼음이 녹는다라는 주어 서술어면 이걸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 사동주어 하나 추가시키고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고 서술어가 그대로. 근데 목적어를 지니는 사동문 옆에 공간도 있으니까 하나만 딱 적어갈게. 아이가 밥을 먹는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해서 사동문 목적어를 지니고 있는 주동이라면 어떻게 만들면 되지? 사동주어는 항상 주가가 돼. 어머니께서 적자. 어머니께서 주어가 있다면 아이에게 부사어로 바꾸시고 목적어 밥을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먹다라는 기본 형태에 이희릭이 붙여서 먹이다 하면 시제 좀 이렇게 일치시킬까? 아이가 밥을 먹는다는 현재 시제니까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해야지. 먹이다는 기본 형태니까 먹인다 해야지. 먹인다. 되겠지? 혹은 먹이신다 해도 되겠지? 주체 높임하고 싶다면 잘 안되면 이거 1대1로 하자. 부정 표현으로 갈게. 짧은 부정문은 안이나 못에 부정 부사를 사용해. 안 먹는 거랑 못 가는 거랑. 그리고 긴 부정문 사용하고 싶다면 뭐뭐 하지 아니하다, 뭐뭐 하지 못하다. 근데 얘들아 형용사는 못 예쁘다라는 말 만들 수 있어. 아 수지 못 귀여워. 아 수지 못 예뻐. 아 키가 못 작다. 안 되지. 그런데 뭐는 긴 부정문 만들 수도 있어. 형용사도 지 못하다의 긴 부정문은 수지가 예쁘지 못해. 귀엽지 못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할 때. 시원하지 못해. 얼음을 아이스를 시켰는데 시원하지 못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스러울 때 긴 목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문제에서 한번 해보시기로. 의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안부정문의 단순부정과 의지부정, 능력부정의 목부정, 청유문을 만들 때는 날자부정문 사용하면 되고 인용 표현의 직접인용이랑 간접인용은 안 되면 이건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자. 그럼 좀 문제를 풀면서 쌤이랑 1대1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옵니다. 문제를 받아가기로 하고 자료도 한번 점검해보고.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우리의 계획은 이러해. 오늘이 금요일이야. 그런데 시험 범위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외박주에 포함되지 않는 화요일반이 있어서 이거를 듣고 가고 싶으면 듣고 가도 되는데 9켤레 할게요. 9켤레. 내 생각에는 영상으로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9켤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9켤레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만복사 적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복사 적보기는 갔다 와서 뭐 여러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쌤이 느린 범위 있어요? 쌤이 왜 이거는 학원에서 안 하지? 라고 하는 파트는 없는 거죠. 문법 다 끝냈고 한글 맞춤법 끝냈고 9켤레 이 시간에 만복사 적보기까지 하면 그렇게 느린 거, 지금 안 한 파트는 없는 거죠. 시험 범위를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여러분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이 일요일은 도착하는 시간이 제각각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놔두고, 생각보다 시험 범위가 많기는 한데 우리가 뺄 수 없는 범위는 아니어서 오늘 다 나간 게 좀 쌤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좀 걸릴 줄 알았거든. 근데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 주에 화수금에서 더 진도가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각각 이제 진도들이 나가질 거고, 2주에 일요일이랑 토요일을 좀 놓치지 말아볼까. 2주에 일요일이랑 토요일에서 개별 시간을 좀 가져보고, 쌤 생각에는 총정리를 해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진도가 나갔고 쌤 생각에 무조건 개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부분들을 드는 거에서 부정문, 못 부정문,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 이제 그만 들어도 되고, 그냥 문제에서 막히는 거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나을 거라서 이 시간에도 충분히 진도는 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쌤은 엄청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보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간 하시고, 그 대신 한글 맞춤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초대를 할 테니까 2주에 한글 맞춤법이랑 관련된 총 정리가, 한글 맞춤법이 새로운 문법 파트니까 총 정리를 할 거고, 국어사 부분이 있다면 이런 날에 또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쌤 생각에는 일단 문제를 풀어라. 일단 갖고 가서 문제를 풀고, 문학에서 현대시 파트를 내가 좀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쌤한테 카톡을 주면 신발장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현대시 파트도 좀 희발된 것 같다. 그러면 현대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좀 더 푸시고 싶으면 좀 더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 누적된 범위를 잘 소화하시고, 현대시의 작품들도 좀 중요하니까 일단은 나간 부분에서 문제를 성실하게 풀고 개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생각보다 시험 범위가 어렵지 않다. 국어사도 내가 쳐서 좀 공부를 했다면, 그런데 국어사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기말 때도 좀 부담이 되겠지. 그리고 기말 대비만 지금 쌤이랑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개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 중간고사 때 쌤이랑 같이 안 한 사람들은 기말 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료들 다 꺼내봐봐. 뭐뭐 있는지 한번 보자. 은준이 책 꺼내봐봐.